자, 이제 우리 8장서부터는요, 이제 세무조정이요, 두 줄짜리가 나와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한 줄짜리만 있었죠. 하나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그죠? 이제 8장서부터는 세무조정 두 줄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제 많이 합니다. 자, 보시죠. 일단 이중세무조정. 보시면, 여기. 자, 회사가요, 이번에 단기매매증권이 시가가 10원이 올라갔대요. 단기매매증권이 시가가 10원이 올라갔답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원 올리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랑 수익 잡은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세법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세법은 닥쳐라, 분개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쓰잖아요. 장부에서 수익으로 처리한 건 세법상 수익이 아니니까 세법상 수익을 줄이고, 그죠? 장부는 자산을 차변으로 증가시켰지만 세법은 자산을 증가시키면 안 되니까 세법상 자산의 감소,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분개를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 요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분개는 전부 다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 한쪽이 재무상태표 계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썼냐면 입금, 불산입, 그죠? 우리가 수익의 감소니까 입금 불산입이고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유보였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시험에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보다 훨씬 많이 내요. 매도 가능 증권. 자,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보시면, 그럼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에요? 자본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하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을 늘리고요. 회사가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자본을 늘릴 거예요. 하지만 세법은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상관없어요. 닥쳐. 어차피 둘 다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아요. 소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죠? 네. 자, 이제 얘를 오류 수정 분개를 끊어보겠습니다. 끊어보면 장부는 자산 10, 세법은 자산 0이죠. 그러니까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주식이란 자산을. 그죠? 계정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본이 10 대변에 있으니까 증가. 근데 세법은 자본이 0이죠, 0. 0이니까 자본이 10에서 0으로 가려면 자본이 감소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세무조정은 가산조정, 차감조정도 차감조정에다가 소득처분까지를 세무조정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가산조정, 차감조정은 입금, 송금 그쪽이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의 차이고. 맞죠? 그 다음에 소득처분은 재무상태표 계정. 맞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손익계산서, 어느 한쪽이 재무상태표면 우리가 세무조정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재무상태표 계정이 두 개잖아요. 두 개면 손익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들. 손익의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하는 방식은 4개가 있어요. 4개. 4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4개 중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4개 중에서 선택. 알죠? 일단 설명드리면 2개는 야매입니다. 야매. 그죠? 그 다음에 2개는 제대로 된 설명.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대부분 야매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야매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식으로 가면 꽤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야매 설명합니다. 야매 설명. 자, 첫 번째 야매는 뭐냐? 보시면 얘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자산이 대변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세법상 자산의 감소죠. 요거. 우리가 자산의 감소는 소득 처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번. 그죠? 그래서 요 얘를 보면 얘 마이너스 6. 이거 한 거, 이거 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맨 주구장창 예전에 기타 하면서 막 어느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죠. 여러분들 귀에 딱 잡혀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한쪽이 지금 자본이죠. 그렇죠? 그럼 기타. 그렇죠? 그래서 얘가 기타. 아우 색깔이 좀 그렇긴 하다. 이거 좀 기타. 이렇게요.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유보 앞에는 가산주정이에요? 차감주정이에요? 마이너스 유보는. 그래서 차감주정 나오죠, 여러분들. 차감주정이니까 뭐 송금, 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손익의 차이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가 차감주정이에요, 지금. 그럼 위에 있는 기타는 가산주정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가산주의가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그렇죠? 정말 야매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야매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야매.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매 설명. 자, 두 번째 야매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 가산조정이었어요? 차감조정이었어요? 왼쪽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가산조정이었죠? 네, 오른쪽이 차감조정이었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자, 이 주식, 이거 우리가 오류수정 공개의 대변이잖아요. 대변. 이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오른쪽이라고, 대변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그래서 차감조정. 이해 안 되는 게 야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1고. 그래서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자, 여기는 우리가 오류 수정 분계로 따지면 왼쪽이죠. 얘가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왼쪽이니까 가산조정, 차감조정. 그래서 가산조정. 그래서 가산조정,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그렇죠.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 그렇죠. 지금이 뭐 설명이 있다고 왜 하시겠지만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다 그랬거든. 처음에는 설명이 정말 그지 같네 했는데 근데 제대로 된 설명하니까 저 제대로 된 설명은 이게 훨씬 낫구만. 사람이 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게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의 왼쪽 가산조정,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의 오른쪽 차감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 주로 분계를. 그죠? 자,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 제대로. 제대로. 뭐였었냐면, 우리 예전에 한번 유보추인 우리 설명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법인세는 무조건 총액법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죠. 했죠. 우리 총액법이 뭐였었냐면, 순자산, 자본,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 잡는 거. 그죠? 그게 우리가 뭐였었냐면, 총액법이었어, 총액법. 그죠?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지해석가 어디다 쓸까? 여기 우리가 이익이 늘면 이익잉여금 자본이 늘었죠, 여러분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증가하거나 와 비용이 감소하면 자본은 는다. 맞죠? 기억나시죠? 왜냐면 이익하고 수익은 비례니까. 거꾸로 쓸 데가 없네. 만약에 반대로 수익이 감소하거나 와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본이 감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자산, 순자산이라는 게 자본이고, 우리가 자본이 직접 변해도 자본은 변하는 거고, 자산이나 부채가 변해도 자본이 최종적으로 변하는 거죠. 즉, 총액법은 정확하게는 재무상태표 계정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비용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이 몇 번 변했어요? 각각. 2번 변했어요, 2번.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 수익 비용도 두 번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정 안 되시면 야매로 외우세요. 자, 해볼게요. 왜 이것도 설명해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난 야매만 배웠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 참 좀 그렇잖아요. 그죠? 보시면 일단 여기 자본이 차변에 있고요. 재무상태표가 한 변변에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자산이 변했으니까 자본이 변했어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계정이 각각 두 번 변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빵꾸 나는 곳에 수익 또는 비용 적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기부터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부터. 그럼 우리가 자본, 여기 대변에 올 수 있는 건 수익의 증가. 맞죠? 수익의 증가나 비용의 감소가 올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 수익의 증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요거요. 세법상 수익의 증가. 입금사항. 맞죠? 어느 한쪽이 자본, 기타. 그래서 여기 입금, 산입, 얘를 통해서 이것도 좀 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음, 좀 색깔 맞춰가지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입금, 산입, 기타가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산이 감소했어요. 우리 예전에 했었지만 자산은 소멸되면 나중에 비용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건 비용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감소하거나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자, 수익이 차변에 있으니까 세법상 수익이 감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첫 번째 설명입니다. 뭐냐면 총액법 관점이에요. 맞죠?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이 각각 두 번 변했잖아요. 두 번 변했으니까 수익 비용도 각각 두 번 동반하기 때문에 세무적인 두 줄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설명 두 번째.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장부가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한 점을 본 적이 없죠. 다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을 했던 것만 봤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장부에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을 했으니까 짜증났잖아요, 갑자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사가 한 분계 중에서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회사가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을 자본 잡았잖아요. 얘를 위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듯이 수익으로 처리한 것 좀 돌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잠그고 자 보시면 뭐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자본의 증가로 처리한 거 있죠. 얘를 위에 있는 수익의 증가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자본 찍 긋고 여기다 수익 이렇게 하면 돌린 거예요. 이거는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애기들. 분계를 안 배운 애기들. 엄마 자본 취소하고 수익 적으면 되지? 맞는 거야 이제. 농담이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에서 자본을 취소하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분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야. 나는 지금 자본을 증가시킨 걸 수익의 증가 위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분계를 하면 돼요. 뭐냐? 자본 대변에 증가시켰죠. 원래는. 그럼 차변으로 자본을 까면 자본은 0 되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으로 원래 안 잡았었죠. 안 잡은 걸 대변의 수익을 증가시키면 자본 10 증가시킨 걸 취소하고 수익을 10 증가시킨 것 좀 돌려버린 분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계를 세법으로 표현한 게 세무조항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수익 대변 입금산입. 맞죠? 한쪽이 자본 기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입금산입
기타. 그렇죠? 우리가 회계는 이 분계를 통해서 이 분계로 돌아가는 거고, 세법은 분계가 아니라 요 세무 조정을 통해서 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 세무조정이 아니잖아요. 맞죠? 분계를 세법, 그러니까 장부는 이 분계를 통해서 얘로 돌아가는 거고, 세법은 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랑 이제 세법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자, 장부에서 이렇게 한 것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법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요게 나올 거예요. 일단 요 세무준용을 통해서 장부가 차변에 당김에 자산십, 수익십 차량을 돌려버렸잖아요. 세법은 어차피 이거 인정하지 않죠. 안 하니까 얘랑 비교하면 장부는 자산을 10 적었지만 세법은 자산이 0이다. 자산 감소 대변. 그 다음에 장부는 수익 10 증가시켰지만 세법은 수익 0이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의 감소. 요걸 그대로 끌고 오면 되잖아. 요게 1번 아니에요. 요게 2번이에요, 2번. 요거 2번. 요게 2번입니다. 2번, 요거 2번. 그죠? 요거.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수익 차변에 있으니까 수익 감소죠. 그렇죠? 그럼 입금 불산입. 그죠? 그 다음에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정식은 뭐냐면 회사가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처리했던 것 중 하나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다. 맞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식이 시간이 됐다 오래 걸려요. 그죠? 누가 봐도 야매가, 두 번째 야매가 확실히 괜찮다. 이거 시간 1분도 안 걸렸거든. 그죠? 그죠? 요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정식. 그죠?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하실 거냐면, 아니, 왜 어차피 보시면 단기 있잖아요. 단기의 한쪽은 가산조정이고 한쪽은 차감조정이죠. 그러면 어차피 단기에 뭐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잖아요. 뭐 굳이 왜 이 짓을 하냐라는 거예요. 맞죠? 손익의 차이가 없잖아요. 가산조정, 차감조정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여기 마이너스 유보 있죠? 어떻게 돼요? 우리 항상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그렇죠? 미래에 추인돼요. 어떻게? 가산조정으로 추인되겠죠. 가산조정, 주식, 10, 플러스 언젠가 미래라고 해, 미래. 맞죠? 미래에는 어차피 이 차감조정의 마이너스 유보는 가산조정의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손익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미래에는 가산조정이 있으니까 손익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즉 법인세를 10원 더 내야 돼도 미래에는. 그걸 지금 미리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미래에 손익이 마이너스면 플러스면 주인되니까. 미래에 손익의 차이가 날 거를 미리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로 추인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고요. 좀 시간 좀 맞추기